XSFM입니다. I, D, W, K. 그 아실의 유승균 PD입니다. 주중에는 나성인 백신 맞은 이야기를 통해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미국 시민사회를 가까이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2021년 5월 두 번째 금요일에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한국 시간 금요일 오후 5시에 인사드립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 413회 금요일 순서입니다. 제 앞엔 윤세민 에디터가 있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미 나성인과 백신 맞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희들은. 네. 게다가 이렇게 해석해 주셔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나성인이 프로 방송인이 아니에요. 네. 그랬다면 다른 여기저기서 보셨겠죠. 사실 그리고 저희 게스트 중 프로 방송인은 한 명밖에 없기도 하고요. 아, 언젠가부터 그렇구나. 이거 엄연한 프로죠. 홍성갑. 아, 네. 그래서 한국 안에 있는 방송의 언어로 이걸 이제 매끄럽게 잘 바꾸어내는 일. 그게 나성인한테 좀 어색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얼핏 제가 편집을 했다고 해도 여러분이 들으실 때 그냥 캘리포니아에 사는 미국인의 관점에서 본 지금의 상황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거는 본인이 인식하고 바꾸기가 쉽지 않죠. 네. 그거를 한국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은 한국의 상황하고 한번 맞춰서 들어보시는 게 이 어제와 오늘 방송의 재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제 백신을 맞고 한국으로 갑니다. 나성인은. 네. 그 이후의 이야기 잠시 후부터 들어보시죠. 그것은 알기 싫다는 아름다운 재단 18어른 캠페인, 면역감인 반응 개선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알렉스, 액세스몰 음향기기 섹션, 반려세제 깨끗한 생각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알렉스를 제외하고 지금 이쪽 브랜드의 제품들이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아,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곧 새 제품으로 인사드리죠. 네, 이게 이제 가정의 날 특수도 있고, 네. 그리고 리뉴얼된 제품들의 평이 좋더라고요. 네. 리뉴얼되기 이전 제품도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마다 커피 한 잔 참 좋은데 커피포트 안에 저거 닦아도 어쩐지 찝찝하던데 눈에 보이지 않는 때가 그렇게 많다던데 제대로 청소가 되고 있는 거 맞냐? 텀블러는 또 어떻고? 좁은 입구에 청소하기도 힘들지 쾌쾌한 가습기는 말도 마 호흡기로 바로 들어가 청소를 매일 해도 찝찝한 게 사실 낫기는 또 어찌나 안 쓸 수가 없고 이거 대체 어찌해야 돼?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오직 깨끗한 생각. 숨은 데엔 반려세제 클리빈. 홀로 어른이 되어야 하는 아이들을 위해 함께 해주세요. 아름다운 재단은 18어른의 건강한 자립을 응원합니다. 아름다운 재단 18어른 캠페인. Bluetooth, headphone, Monster, Sony, Zabra, wireless. Join the freedom. XS몰. 오랜만에 음향기기 섹션 광고. 집안 생활의 초장기화. 그동안 우리는 모니터에 집중을 하고 FHD냐 4K냐에 집중을 하고 그렇죠. 스마트폰에 집중을 하고 그 분야의 덕질이 끝났어요. 이어폰에 집중을 하고 헤드셋에 집중을 하고 세상에 이 이어폰은 차폐가 대단해. 이런저런 기능 항공기 기능도 있고 겁나 커. 네. B자도 크게 써 있어. 아, D자죠. D자도 크게 써 있어. D구나. 그건 너무 옛날 거잖아요. 그래요? 네. 아, 나 감성 큰일 나. 요즘 누가 그 의사 선생님 걸 쓰나요? 난 아직 그게 이쁜데. 하지만 오늘은 이어폰, 헤드폰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집콕 생활의 덕질이 거의 끝날 무렵 끝판왕이 기다리고 있다면 그게 바로 음향입니다. 네, 여러분이 집에서 땡플릭스 같은 걸 보실 때 스피커가 더 중요해졌죠. 이어폰 비싼 거 사면 뭐합니까? 스피커가 그냥 모니터 스피커. 물론 음향에 정말 집중하시는데 그 좋은 기기가 다 헤드셋인 분들은 헤드셋 쓰고 TV를 보실 수도 있겠지만 네. 안 그럴 분들을 위하여. 그 귀에 안 좋아요. 그러니까요. 네, 습도가 올라가서. 모니터에 붙어있는 여러분의 스피커는 당연히 뭔가 답답할 겁니다. 네. 그리고 10,000원대의 스피커도 비슷할 겁니다. 그럼요. 그래서 괜찮은 스피커를 한번 써보실 때입니다. 네. 경제적인 팁은 그래요. 좀 값싼 스피커를 사와가지고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하신다면 스펙을 보고 비교를 하시면 TV에 있는 건 보통 더 좋으니까 돈 낭비고요. 모니터에 있는 것도 중급 이상의 물건들이라면 값싼 스피커들과 거의 비슷한 스펙의 스피커들이 붙어있기 때문에 또한 돈 낭비입니다. 네. 싸게 사면 돈 낭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또 이제 스피커를 저도 지금 스피커 지르는 걸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블루투스 스피커.
가 이제 집에 있으면 편하겠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전 아직도 유선 스피커가 데스크탑에 연결되어 있는데 네. 이게 휴대폰도 가끔 연결도 하고 네, 그 노트북도 쉽게 연결하는 블루투스 스피커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소개해드리는 스피커 2.1 채널 40W 풀레인지 유닛 장르별 7가지 EQ 프리셋을 갖춘 블루투스 5.0 스피커 D 어쿠스틱스 알토입니다. 액세스몰 음향기기 섹션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디자인은 어디에 두어도 적절히 어울리는 우드 앤 화이트 디자인입니다. 저는 직업 특성상 유선 스피커를 집에 씁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를 편집해야 되니까요. 네. 0.1의 오차가 들려요. 편집하다 보면. 블루투스로는 아직은 구현이 안 되는데 하지만 적당한 수준의 게임을 할 때나 영화를 감상할 때는 블루투스 5.0이면 이제 사람은 딜레이를 느끼지 못하죠. 거의 안 느낀다고 하죠. 이제는 게임을 하면서도. 블루투스 5.0 스피커 괜찮은 거 있습니다. 액세스몰 음향기기 섹션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네, 확인하시면 아시겠지만 디자인은 어느 집에 갖다 놔도 무리 없이 어울릴 만한 우드 앤 화이트 디자인입니다. 적절합니다. 그렇습니다. 먼 나라 이웃 동네 나성통신 어제에 이어 나성인이 나와 계십니다. 네, 홍영훈입니다. 어제 약속한 대로 나성인이 저희한테 백신을 맞았다는 기록 증명서라고 의역을 해볼게요. 를 저희에게 보여주셨어요. 제가 예상했던 대로입니다. 육감의 그 감각의 느낌으로 촉각의 느낌으로 보았을 때 네. 한국과 한국 바깥 나라들이 가장 다른 게 뭔지 아십니까? 제 느낌은요. 종이의 느낌이에요. 아, 종이 질감이 달라요? 예상했던 대로 이 CDC가 발급한다는 이 레코드 카드는 그냥 두꺼운 도화지예요. 네, 두꺼운 도화지예요. 그 저기 메리아스 안에 있는 그거. 메리아스의 습기를 가져가주는. 네. 그 정도 종이에다가 뭐 나불나불 써 있어요. 그 의사가 그냥 수기로 쓴. 네. 아까 그 윤세민 에디터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코팅도 안 돼 있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그래서 놀랐어요. 아, 이게 윤세민 에디터님이 미국의 허접함이 어디까지인가를 잘 모르시는구나. 네. 아, 우리가 오늘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쉬는 동안 했던 얘기가 좀 제가 기억이 남아서 나성인이 자가격리를 하는 동안 혹은 끝낸 다음에 한국의 일상을 보셨잖아요. 현재의 캘리포니아 혹은 그 전의 캘리포니아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캘리포니아의 입장에서 보면은 네. 특수성을 아셔야 되는데 제가 여기 뒤에 나오지만 제 숙소가 이태원 근처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 밤만 이제 격리가 끝나고 밤이 되면은 이제 저도 뭐 나와가지고 밥도 먹고 그러니까 네. 보면은 외국인들도 막 있으니까 사실 이게 캘리포니아가 아닌 건 잘 모르겠는 거예요. 아, 방 안에만 있으면? 네. 네. 근데 이제 밖에 나와도 외국인들도 있고 하는 느낌이 들면서 든 생각. 이것이 소돔과 고모라구나. 왜죠? 이렇게 흥청망청 될 수 있는 거야. 아, 캘리포니아에 비교해보면 네. 팬데믹 이후의 캘리포니아는 네. 청교도 마을이 됐는데 그쵸. 아무것도 안 하고 나가지도 않고 네. 근데 한국인들은 지금 더 못 논다고 화가 나 있는데 난잡함의 끝이다. 아니 이 사람들이 진짜 독한 게 제가 10시가 좀 넘어가지고 그 동네를 지나가게 됐어요. 근데 10시 넘으면 요새는 뭐 9시만 돼도 거의 약간 파장하는 분위기 되고 막 그렇더라고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그게 너무 아쉬운가 봐요. 10시 지나면 불 다 꺼져 있고 어떻게 해야지 하면서 서성거리는 사람들이 많죠, 시내에. 저는 깜짝 놀랐던 게 서울에는. 그 편의점 앞에서 막 떠들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아니 왜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 뭔가 마음이 아쉬워서. 네. 그래서 편의점 테이블에 써놨죠, 점주들이. 10시 이후에 테이블 사용 금지. 네. 그 테이블을 접어놓은 편의점들도 많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 근처 해방촌을 지나가다가 친구한테 야 여기 사람 왜 이렇게 많아 이렇게 문자를 보냈더니 제 친구가 야 거기 바이러스 배양소야. 들으셨습니까? 대충 이렇습니다. 네. 이게
남의 나라 뉴스 보면서 봉쇄령을 풀었다 이러면 남의 나라 얘기니까 좋은 것만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풀었다만 보여요. 앞에 단어 봉쇄령이란 단어가 그렇죠. 뭔지 아무 이해할 생각이 없어요. 그게 어떤 삶이었는지 한국인은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정부에서 한번 잠깐 이게 계속 확진자 수가 줄어들 생각이 없잖아요. 저희가. 네, 그러니까 봉쇄령 마실해도 봐라. 그러니까 유럽식 락다운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한번 해봤으면. 그니까 말이에요. 집에서 못 나오는 락다운을. 그러면 어떤 반응이 올까? 아니면 거짓말로 다음 주부터 하겠다라고 말하고 한 주 뒤에 보니까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풀어라도 보든가. 네. 너무 위험한 발상인가? 여튼간에 아니면은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 파주 영어 마을처럼 락다운 마을을 만들어서 불만 많은 사람들 락다운 체험하는 거예요. 아마 그 락다운 마을도 봉쇄령 풀렸다. 그래서 가보면은 캘리포니아처럼 100명 들어가는 식당에 20명만 들어가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이게 풀린 봉쇄령이다 이렇게. 네. 락다운에 한동안 시달린 나성인이 봤을 때 서울은 소돔과 고모라다. 네. 락다운 마을, 네. 그리고 락다운 마을. 사실은 이제 제가 제일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이거는 진짜 좀 고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 우리나라도 이런 걸 다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술 먹을 때 짜는 하지 말았으면. 그거 정말 위험한 거 아닙니까? 저는 축구를 안 보잖아요, 잘. 네. 춤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그냥 널브러져 있다가 야구를 하루 종일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저 지난 주말에 그 더블헤더였어가지고 두 경기를 늘어져 봤어요. 두 경기 다 졌어요. 힘이 없잖아요. 그럴 때는 정말 어떨 때는 리모컨들 힘이 없다는 생각도 들어요. 리모컨 그냥 놓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리그앙을 해주는 거예요. 리그앙에 이제 황희조 선수가 뛰니까. 네. 황희조 선수가 뛰는 경기였어요. 리그앙의 지금 경기를 생방을 보고 있었거든요. 관계자들이 비주를 하는 거예요. 인상 이렇게 뽀뽀 하는 거예요. 네. 뽀뽀 아니죠. 아무튼. 네. 아니 세상에 저게 무슨 짓이야.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아무튼 짠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죠. 짠도 술잔 이렇게 넘나들잖아요, 술이. 그러니까요. 네. 네. 그리고 한국식으로 짠을 하면은 부하 직원들이 걸릴 확률이 더 높잖아요. 그렇죠. 건배사를 하는 사람이 말을 많이 하는구나. 그리고 짠할 때도 이제 아랫사람이 더 밑으로 내려야 되잖아요. 맞네요. 그러니까 낙수. 그쵸. 낙술. 그 바이러스의 낙수 효과가 우려됩니다. 특히나 이 직장생활, 한국에서 직장생활 오래 한 사람들 중에 성공한 사람들 보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재주가 있어요. 소맥을 잘 만들죠. 네. 하면 안 되겠습니다. 네. 그거 왜 여러 개 만들잖아요. 고수일수록 20명 꺼지도 만들어요. 네.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본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어제 이 시간에 나성이는 백신 2차 접종까지 마쳤어요. 캘리포니아에서.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수액을 해줘야죠. 근데 이게 사실 제가 소셜미디어에 올리고 주변에도 이제 백신 접종 끝났다고 얘기는 했지만 자랑을 하려고 올렸다기보다는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주변에 내가 백신 맞았다는 걸 알리면은 제가 그 전에 의료진이나 프론트라인 워커들을 맞았을 때 안심하고 맞았던 것처럼 그렇죠. 한 명이라도 백신을 더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동료 시민들을 독려한 거고요. 네. 한국도 이제 올 가을이 되면 이거 많이 애들 할 겁니다. 약간 백신 맞자 챌린지 같은 느낌이네요. 물론 뒤집어서 얘기하면 여전히 백신을 못 구했거나 구했어도 버려야 하는 국가들이 있어요. 그런 시민들에게는 결례죠. 이런 양면성은 있습니다. 네. 그걸 우리가 먼저 체험해보고 있는지도,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먼저 체험해보고 있는지도 몰라요. 한국도 이런 위선을 떨 때가 옵니다. 저는 네. 사실은 이거는 제 개인적인 아이디어지만 네. 백신을 맞으면은 수능 본 사람들한테 수험표 해주면 할인 혜택 많이 주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백신 카드에도 그런 걸 주면 어떨까. 네. 네, 그런 생각도 해보긴 했어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 네. 한국인이 열심히들 사는데 그럼 한국인이 제일 열심히 하는 건 뭘까?를 외국인들이 묻는다면 주저없이 전 수능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수험표를 누가 위조를 했다. 그에게 쏟아질 비난은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렇죠. 위조하기 쉽지도 않습니다. 네.
그렇게 만들 기술이 미국은 없는 것이 아닌가 일단 저희 지금 의심하고 있고요. 그 얇은 도화지. 그리고 수험표를 위조하려면은 제가 지금 머릿속에 생각하는 수험표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뒤에다가 그거 답 적는 것도 해야 되잖아요. 디테일하게. 그렇죠. 그런 거 해야죠. 수학 객관식 같은 거 푼 거. 네, 그렇죠. 그런 거 해놔야 되잖아요. 주관식. 응. 그러니까 뭐 그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 그럼요. 네. 근데 어쨌든 제가 작년 7월에 한국에 들어왔을 때랑은 이제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려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달라진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가장 크게 달라진 것. 코로나 음성 검사지가 없으면 아예 비행기 탑승이 안 됐습니다. 네, 좀 전에 저 CDC에서 준 것과 더불어서 여권도 보여주셨는데 여권 앞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검역소가 붙여주는 PCR 검사지가 확인 필증이 붙어 있어요. 네. 그 아예 항공사에서 발권을 안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72시간 안에 검사된 PCR만 인정해준다고 했습니다. 와, 72시간이면 빡세네요. 그쵸. 특히 이게 너무나 답답한 게 한국처럼 빨리 검사 결과가 잘 안 나와요, 미국이. 그래서 마음을 졸일 수밖에 없죠. 그렇죠. 네. 한국은 그 어디에 가도 뭐 저 취업할 때 뭐 알바할 때 시험 볼 때 PCR 검사 요구하는데 이제 대한민국은 그냥 동네 아무데나 가서 공짜로 하면 되잖아요. 네. 그럼 이제 그 의료진이 물어보십니다. 어디에 쓰시려고요? 그거야말로 제대로 안 들어요. 예, 그냥 바로. 그리고 보통은 요즘은 한국은 검사하면 12시간 안에 그렇죠. 결과가 나온잖아요. 어디에 쓰시려고? 아, 데드리프트 할 때요? 이렇게 대답해도 그냥. 그럼 네. 데드리프트 적어서. 네. 개인적으로는 이제 코로나를 한 번 앓은 적이 있고 양성이 나왔던지라 굉장히 걱정됐습니다. 네. 왜냐하면 뭐 양성이 나오면 비행기 탑승이 안 되니까 거기다 이걸 알아보는 과정에서 제가 좀 불편하다고 느꼈던 게 질병청, 인천공항 검역소, 항공사 입장이 다 달랐습니다. 들어볼까요? 네. 일단 항공사는 검사지 없으면 아예 비행기 탑승 불가. 여긴 이해가 됩니다. 네. 제가 걱정됐던 부분이 코로나를 앓고 나서는 3, 4개월이 검사 결과 양성이 나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항체가 있어도. 네. 심지어 의학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봐도 코로나를 앓은 후에 몇 개월까지 양성이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공통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나오지 않은 정보군요. 네. 질병청에 문의를 해보니까 굳이 PCR 테스트 없이 의사의 소견서만 있으면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사실 양측의 의견이 다르니까 저도 헷갈리더라고요. 네. 그렇죠, 당연히. 네. 네. 그리고 이제 검역소 측에서는 뭐 제 기억에는 이제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제 기억에는 만약에 PCR 제출을 안 했으면 공항에서 PCR 테스트를 할 수도 있다. 급행처럼 빠르게라고 해서 일단은 없어도 들어올 수 있다는 거니까 사실 다 다른 거죠. 근데 이제 이러한 PCR 테스트 용지를 제출해야 되는 트렌드 자체가 워낙 많은 나라에 있다 보니까 이제는 많은 나라가 그렇게 하죠. 네, LA 공항 측에서는 공항에서 바로 즉석 테스트를 하고 2시간 만에 결과를 알려준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오, 좋네요. 네. LA도 그걸 해요? 네, 물론 좀 비용이 비싸긴 한데요. 왜냐하면 전혀 한국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네. 캘리포니아에서도 이제 일반적인 검사는 무료거든요. 근데 이제 빨리 나오는 건. 네, 빨리 나오는 건 돈을 내고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빠르게 나오는 유니버설 스튜디오 같네요. 아, 그러네요. 이제 빠르게 나오니까 이 정도는 감수하고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네. 하지만 저는 반드시 한국에 나가야 되고 하루도 미룰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를 짊어지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 정확히 72시간 전에 무료로 받는 검사를 받았습니다. 아, 합리적입니다. 네. 안전하기까지예요. 네, 근데 이제 검사 자체가 72시간 안에 확실히 나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좀 불안했습니다. 사흘이 더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여담이지만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았을 때는 24시간 안에 바로 결과가 나온던데 이런 데서도 차이가 있구나 싶었습니다. 요즘은 뭐 제 체감이고 그냥 제 경험과 주변 사람들 경험입니다만 이젠 정말 반나절이 된 것 같아요. 한국은. 네. 이제 무료 검사를 받으러 갔더니 이게 셀프 검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제가 키트를 써서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코를 쑤시고 시약에 넣고 하는 건 맞는데 이제 드라이브 스루 방식을 통해서 이제 제가 알아서 코를 쑤셔야 돼요. 아, 양치하듯이? 네네. 막 이렇게 넣고 쑤시고 난 다음에 그 시약에 탁 떨어뜨려 넣어서 이제 다시 그걸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전달을 해줘요. 한국의 드라이브 스루를 떠올리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게 한국의 드라이브 스루는 사람이 있어서 그걸 알아서 해주잖아요. 네네. 근데 운전자가 알아서. 근데 그걸 제가 알기로는
저기 뇌까지 넣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쵸, 바로 그거죠. 이제 코를 쑤시고 그걸 시약에 넣어서 전달을 하는데 네. 내가 후빈 거에 대한 신뢰가 있나? 그러니까 여기 겉에만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그 검사하는 거를 보면은 진짜 깊숙이 집어넣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3번인가 4번 정도 검사를 받아봤는데 정말이지 피부라고 볼 수 있는 곳 중에 가장 안에 있는 데를 찌르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잠깐 동안 아파요. 괜히 서럽고 여길 누가 건드렸어 이러면서 근데 거기까지 자의로 들어가라 그러면 엄도 안 납니다. 못 들어가죠. 그거 못 들어가죠. 자해하면 무서운 건데. 그렇죠. 남한테 칼 찔리는 거랑 내가 스스로 자해하는 거랑 다르잖아요. 근데 어쨌든 약간 저도 의구심이 들어서 네. 그러니까 제 의구심은 이거죠. 이렇게 해서 검사가 제대로 안 돼서 내가 양성이 나와버리면 어떡하나.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바로 다음날 12시간 안에 빠르게 나오는 검사를 받았습니다. 한 번 더 받으셨군요. 네, 이게 좀 비용은 드는데 이제 반드시 결과가 나와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두 번째 검사를 받은 거죠. 여기는 이제 드라이브 트루긴 한데 이제 사람이 직접 해주고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좀 신뢰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여기서 했고 결과적으로는 두 번 모두 다 음성이 나오면서 비행기를 타게 됐습니다. 지금 당장이야 어디 이동하실 분들 많지 않겠지만 일 때문에든 그게 애경사든 뭐든 간에 해외로 나가셔야 되는 분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PCR 검사. 네. 예. 미국은 요 정도로 하고 있군요. 네. 국내는 어떤지 사실 아마 국내도 알 것 같은데 국내보다는 훨씬 불편하네요. 네. 그래서 전 공항에 갔습니다. 티켓을 받고 짐을 붙일 때 일단 뭔가 확 달랐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맞아요. 작년에 설명해 주셨잖아요. 네, 태국인과 중국인들이 대부분 이제 한국행 비행기를 타서 제가 탔던 비행기도 만석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전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 그래요? 사실 제가 작년에 미국 돌아갈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정말 사람이 없어가지고 저 누워서 갔거든요. 그래서 요새 눕코놈이라고 이제. 그렇죠. 네네. 그 고수들이 빨리 차지하는 자리가 있죠. 네네. 만약에 꽤나 비어있으면은 세 자리를 이렇게 털고 눕는다거나.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저 그렇게 해서 갔어요. 진짜요? 네. 근데 제가 키가 좀 있다 보니까 세 자리는 발이 살짝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네 자리로 옮겨달라 그래서 네 자리 하니까 아주 딱 좋더라고요. 중간 자리 이제 네 자리 있잖아요. 아니 비행기 자주 타시는 분은 좌석 상황 싹 보고 저기 비었네 그러면은 가서 누우시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그걸 가지고 또 크루가 뭐라고 하진 않나 보군요. 그게 심지어 그분은 자기가 누워 있다가 저기서 가족들이 자리가 찢어졌나 봐요. 가가지고 내 자리에 앉으시라고 난 저기 누워 있을 거라고 스튜어디스하고 협상을 한 다음에 가서 누워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 많죠. 제가 이 미국 돌아갔을 때 탔을 때는 진짜 사람이 너무 없어서 그냥 모두가 다 누워 있었어요. 네네네.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였고 일단 짐 붙이러 갈 때 줄 전혀 서지 않았고요. 네. 그거 모르는 사람이 도착한 비행기에 딱 올라타면 되게 무서웠겠다. 이제 여권이랑 PCR 검사지를 보여주니까 바로 발권을 해주셨습니다. 좋군요. 그래서 승무원분한테 물어보니까 오늘 비행기에는 50명 정도가 탑승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널널하네요. 네, 이 정도면 또 한 번 누워갈 수 있는 찬스죠. 네. 보안 검색도 아주 쉽게 통과를 하고 탑승하는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일단 라운지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죠. 이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다만 작년과 다른 것은 모든 면세점들이 영업을 하고 있었고 식당들도 일부는 문을 열었다는 겁니다. 이게 LAX 얘기입니까? 인천공항 얘기입니까? LAX. 네. 네. 예. 근데 저는 바보같이 이어폰을 놓고 와서 또 공항에 있는 가게에서 이어폰을 구매한 뒤에 탑승하는 곳에 앉아서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면서 대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또 작년과 비슷하게 책을 좀 읽을까 하면서 가방 안에서 책을 꺼냈는데 네. 김영하 작가 검은 꽃은 아니었고요. 아직까지 못 읽으신 줄 알았네. 아직 못 읽었습니다. 근데 이게 공항이나 비행기에서 읽을 책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갖고 오지 않았고, 근데 사실 좀 바쁘게 짐을 싸다 보니까 여행하면서 읽는 책은 좀 흥미 위주가 좋잖아요. 네. 흔히 페이지 터너라고 하는 시간도 잘 가고 이런 게 좋은데. 해리포터. 네네네, 네. 그런 거죠. 네. 아무런 생각 없이 무슨 생각으로 골랐는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림자 노동의 역습이라는 책을. 네. 크레이그 엠버트의 책. 네. 그래서 폈습니다. 아마 저희 방송에서도 한번 언급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네. 얘기한 적 있죠.
참 좋은 책인데 뭐 재미없었단 얘기군요. 네. 그래서 금방 덮으니까 뭐 비행기 탑승 시간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비행기 안은 정말 여유롭고 비행기 가는 내내 뭐 누워 있기도 하고 뭐 편안하게 지냈습니다. 네. 포드 대 페라리라는 영화도 보고. 보통 그런 영화. 네. 네. 그리고 이제 미리 스마트폰에 받아놓은 넷플릭스 다큐멘터리랑 뭐 드라마 같은 거 보면서 지내니까 시간이 금방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셨던 작년에 샴페인 부탁한 지인. 네. 이번에도 역시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한번 맛들면 꼭 지인을 이용하죠. 네. 그래서 양주 한 병. 네, 샀고. 그렇게 뭐 면세점에서 쇼핑도 하고 해서 저는 한국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네. 새벽 3시에 비행기가 도착해서 새벽 3시. 네, 좀 정신이 어질어질한 상태에서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맞다. 그렇게 시간대를 거슬러 올라가면 새벽에 잘 닫고 그러는데 그럼 그때부터 자가격리를 해야 되잖아요. 이동해서. 네, 맞습니다. 예. 새벽에 택시 잡고 이동을 해야 되는군요. 네네네. 인천에 내렸습니다. 뭐 사실 기본적인 사항은 작년과 비슷했습니다. 기본적인 검역 거치고 자가격리 앱 설치했는지 확인받고 한국에서 작동하는 전화가 있는지 확인받고 검역 통지서 받고 입국 심사 받고. 이건 작년하고 비슷했다. 네. 이 과정이었는데 다만 검역을 받을 때 PCR 검사지를 내야 한다는 게 좀 달랐습니다. 그 점이 이제 전 세계가 예전보다 법도가 생겼군요. 네. 이제 PCR 제출자라는 스티커를 여권에 붙여주세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는데. 네. 저거는 미국에서 주는 것과 다르게 저 위조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물건입니다. 그럴 것 같아요. 네. 네. 왜 안 떼고 있을까도 잘 모르겠는데. 네. 일단은 요즘 상황에선 간지가 납니다. 저 네, PCR 네, 검사지 네. 필증은. 네. 검사지를 안 낸 분은 뭐 여기서 따로 검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네. 근데 그쪽 게이트는 뭐 가실 일이 없으니까 이제. 네. 그리고 나서 전과 다를 바 없이 검역 데스크를 지나서 격리 앱 설치를 확인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금 작년이랑 달랐던 게 이제 격리 앱이 종류가 여러 개 있더라고요. 그래요? 뭐 질병청 것도 있고 행정안전부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서 잘못 설치하면은 뭐 지우고 다시 설치해야 하는 등의 불편한 점이 있긴 했습니다. 그래요? 네. 불편한 점이 있긴 한데 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줄을 서고 있자니까 이게 대체 왜 설치가 안 되냐면 막 고성을 하면서 화를 내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웰컴 투 코리아. 근데 이제 지원 나오신 분들 다 그 조끼 같은 거 입고 계신데 육군에서 지원 나오신 거 뻔히 보이거든요. 아이고 군 대민지원이에요. 네. 당연히 대부분의 입국자보다 훨씬 나이도 어린 청년들이고 고생하는 게 뻔히 보이는데 뭐 진짜 아무도 없는 새벽 공항에서 앱 설치가 지연돼서 10분, 20분 정도 늦어졌다고 너무 화를 내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그러게요. 비행기 모드를 안 껐을 가능성이.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말이에요. 근데 더 짠했던 게 담당자분이 당황하지도 않고 화도 내지도 않고 그냥 아이고 아버님 뭐 화를 내시면 저희가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보세요 하면서 그냥 딱 대처를 하시더라고요. 많이 당해봤다는 거잖아요. 네. 대체 얼마나 저런 사람이 많으면 저런 대응이 가능한지 전 상상이 안 됐습니다. 그러게요. 나중에 제가 슬쩍 물어보니까 하루에 최소 5명은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피곤하겠습니다. 네. 예, 진상은 발암물질이에요. 근데 사실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도 해외 입국자에 대해서 항상 우려가 있고 본인들도 이제 스트레스 많이 받는 그러니까요. 거일 텐데 그런 분들한테 본인 불편사항 때문에 짜증을 내는 게 저로서는 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이후에는 입국 신고를 하고 나와서 짐을 찾았습니다. 당연히 50명밖에 타지 않았으니까 짐도 엄청 빨리 나왔습니다. 상상도 못하겠네요. 짐이 50개밖에 없는 비행기. 네. 사실 이 과정을 하면서 저는 굉장히 스무스하게 모든 걸 잘 넘어갔습니다. 이 경력자로서. 그렇죠. 네. 저번과는 달리 검역 과정에서도 잘 넘어갔습니다. 세계의 인류 중에서 2020년 봄 이후로 비행기 2번 타본 사람 꽤 드물 거예요. 나성인 4번 타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택시를 타는 곳으로 가니까 예전에 제가 7월에 왔을 때는 막 간이 책상 같은 거 있고 각 지자체에서 나와 있고 이랬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훨씬 더 좀 체계가 잡혀 있었습니다. 이제 서로 비말 튀지 않게 이제 이렇게 뭐라 그래요? 아크릴 차단벽. 네. 네네. 그런 것도 세워놓고 훨씬 더 좀 잘 돼 있더라고요.
부스 자체가 좀 견고해진 느낌이라고 하나? 그런 게 들었고요. 이제 콜밴 기사님들하고 택시 기사님들이 그 자리에서 이제 대기를 하고 계세요. 커피를 드시면서. 네, 그건 뭐 평상시 같은 네, 장면이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뭘 타야 되지 이러고 있는데 콜밴 기사님과 택시 기사님들이 막 저한테 달려오시면서 그렇죠. 요즘 영업이 택시로 쉽지 갈 않습니다. 거냐 콜밴으로 갈 거냐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야? 저는 뭐가 차이점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택시랑 콜밴이 뭔진 아는데 근데 뭐 내가 짐이 많은 것도 아닌데 큰 차이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고 네. 있었어요. 이제 가만히 있다가 그 제가 격리를 할 곳이 좀 골목이 좀 좁게 들어가는 곳이어서 네. 아무래도 택시가 나을 것 같은데 이렇게 혼잣말처럼 얘기를 했어요. 네. 그때 콜밴 기사님이 아무리 좁은 것도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뭐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좀 민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화를 내시니까 그게 아니고 제가 근데 골목이 좀 좁거든요 거기가 라고 말하는데 이미 택시 기사님 한 분이 제 카트를 들고 가고 있어요. 거기서는 갑자기 한 분이 카트를 들고 뛰고 있어요. 네, 카트를 들고 이미 승차원 쪽으로 가시고 있어요. 그래 저 녀석이 좁은 곳으로 들어가기 전에 내 카트 어디 갔지 하면서 어리버리한 캘리포니아 사람이 지금 네. 그냥 코를 베이고 있어요. 서울에 와서 인천에 와서. 네, 그냥 이렇게 난 택시를 타는구나. 그냥 그렇게 택시를 타고 격리 장소까지 왔습니다. 네. 서울이죠? 네. 제가 이번에 격리한 곳 용산구 이태원 근처고 새벽 6시쯤에 도착해서 대기하고 있다가 네. 9시가 되기 전에 바로 용산구청으로 걸어가서 코로나 검사를 받았습니다. 또 바로 해야 되죠. 이게 사실 뭐 그날 안에만 하면 되는 건데 택시기사분이 저한테 팁을 주셨어요. 뭐라고요? 요새 검사자들 엄청 넘치니까 최대한 빨리 가서 받으라고. 택시기사님은 그거를 많이 옮겨다 주셔가지고 그 노하고 있군요. 그런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리고 또 일부 좀 다른 자격이 있으신 기사님들에 한해서 혹은 일부 택시 회사들에 한해서 종종 검사를 받아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기사님들도. 당연하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바로 가게 됐습니다. 녹사평역 쪽에 제 숙소가 있어가지고 네. 그 근처를 가보신 분은 알 거예요. 그 녹사평역 쪽에서 용산구청 쪽으로 올라가는데 네. 제가 뭐 살면서 단 한 번도 용산구청을 본 적이 없거든요. 이게 이제 지자체 아방궁의 효시 중 하나죠. 그렇죠. 용인시청, 용산구청. 네. 열심히 언덕진길을 올라가고 있는데 네. 저 멀리서 뭔가 번쩍번쩍한 유리 건물이 이제 지평선에서부터 올라오듯이 아스라이 보이더라고요. 수정궁이 있죠. 네. 맞아요. 지평선에서부터 반짝이는 게 올라와요. 근데 이제 하필 제가 그때 듣고 있던 음악이 네. 그냥 랜덤 재생을 해놨거든요. 네. 근데 너무 적절하게 더 화이트 스트라이프스의 세븐 네이션 아미가 나오고 있었어요. 그 베이스 라인이 축구 중계를 봐야 하는 노래인데. 네네, 이거 영국 축구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네. 베이스 라인이 막 나오는데 저 건물은 대체 뭐지? 했는데 용산구청이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좀 저한테 사이버펑크하게 느껴졌던 게 뭐냐면은 또 네. 용산구 표어가 뭔지 아세요? 뭔데요? 저는 요새 서울을 돌아다니면서 이 구의 표어들 표어 보면서 보기? 너무 네. 재밌는데 네. 뭐 미미위, 강남 이런 거 있잖아요. 미미위 맞아. 저 그게 제일 웃기긴 한데 강남구가 네 여튼 용산구 근데 뭔데요? 이것도 저의 상황에 되게 맞았던 게 네. 쫙 올라가면은 거의 용산구청 크게 그렇게 써요. 미래도시 용산 이렇게 써있어요. 그래가지고 겨우 딱 갔는데 그러네요. 미래도시 용산이네요. 네, 미래도시 용산이에요. 네. 선별진료소에 이미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9시 좀 안 돼서 갔는데 오픈 시간에 딱 맞춰서 갔는데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저도 가서 줄을 선 다음에 검사를 받았는데 이제 뭐 중구와 용산구의 차이인지 네. 아니면 시간이 지나서 차이가 갖추어진 건지 모르겠지만 훨씬 더 체계적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후자긴 하겠죠. 저희들 그러니까 삶 계속 지내면서도 보면서 선별진료소가 되게 많이 발전했다는 걸 체감하거든요. 시약과 검사 도구를 주는 분이 따로 있고 맞아요. 이제 전에는 그냥 이렇게 대면을 해서 검사를 했다면 이제는 어떤 케이스 안에 들어가서 이제 검사를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미국 감옥 면회 같이 돼 있죠. 네네. 그래서 이제
케이스 안에서 이제 그 장갑 안에 손을 이렇게 넣으시면은 그렇죠. 네. 네. 이제 장갑 안에 그 무슨 키트 주세요. 네, 이래가지고. 과학 실험 같은 거 하듯이 맞아요.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 체계가 많이 갖춰졌구나. 그러니까 이게 1년 전도 아니죠? 10개월 전이죠. 네, 10개월 전과 확 다른 모습이. 네네네. 검사를 해주시는 분들도 방호복을 입고 가건물 안에 들어가 계시니까 맞습니다. 훨씬 안전하겠구나. 그리고 이제 검사를 받고 격리 장소에 다시 복귀했습니다. 네. 얼마 만에 격리인가. 네. 그냥 괜히 궁금해서. 작년에 이제 다시 캘리포니아에 돌아가셔서도 자가격리를 하셨나요? 했습니다. 했는데 네. 의무사항은 아니어서 그냥 양심상 했죠. 네. 그렇군요. 네. 그 때에 맞는 행정이라는 게 있는 게 당시에 미국은 너무 많이 퍼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뭐 해외 입국자를 막는다고 해서 의미가 없었으니까. 네네네. 그건 아니죠, 솔직히. 네. 나갔다 온다고 PCR 검사가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것도 아니었고 네네. 그런 차이들을 지금 체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XSFM입니다. 사람들은 면역 과민 반응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알렉스는 면역 과민 반응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 기능식품입니다. 혹시 광고를 듣고 계시는 본인이 면역 과민 반응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알렉스가 당신에게 도움이 되어 드릴 수 있다는 말이죠. 비싸서 안 사시겠다고요? 그럼 당신이 지금까지 그것 때문에 쓴 비용이 얼마인지 계산해보세요. 퇴소하던 날은 정말 기뻤어요. 제가 고대하던 날이었기 때문이었는데 기차가 출발을 하는데 그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마음 둘 곳이 없다라는 생각이. 여러분의 독립은 몇 살이었나요? 보육원의 아이들은 만 18세가 되면 시설을 나와 홀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른이 되기는 아직 이른 나이. 곁에 아무도 없다면 그것은 자립이 아니라 고립입니다. 18. 홀로 어른이 되어야 하는 아이들을 위해 함께 해주세요. 아름다운 재단은 18 어른의 건강한 자립을 응원합니다. 아름다운 재단 18 어른 캠페인. 개발자가 직접 생산하고 개발자가 직접 답하고 당신의 삶이 조금 더 깨끗해질 수 있게 진짜 청소를 하자. 반려세제 깨끗한 생각. 광고를 듣고 돌아왔습니다. 잊을만 하니까 이제 문화별 방역 차이 확인해보는 거 좋네요. 재밌네요. 다시 미국에서 신음하던 나성인이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용산구로 왔어요. 네. 일단 다른 것보다 격리를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점 얘기 드리겠습니다. 뭔데요? 희망 고문이었습니다. 뭡니까? 제가 격리를 하는 도중에 갑자기 질병청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네. 5월 5일부터 백신 접종자들은 2주 자가격리가 면제된다. 저희야 지금 뭐 이제 정답을 알고 그게 무슨 얘기인지 해석을 알고 있으니까 네. 놀라지 않는데 아주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뭐 미국에 있는 지인들부터 뭐 한국에 있는 제 지인들까지 다 문자가 축하한다. 너 이제 격리 끝났구나. 참고로 제 격리 기간은 5월 6일까지였습니다. 뭐 하루가 뭐 그렇게 차이가 있다고 축하를 받을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하지만 격리를 해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이 하루도 참 크긴 큽니다. 그럼요. 그래서 사실 저도 아주 신랄 같은 기대를 가지고 질병청이나 용산구청에 전화를 해봤으나 아직 그러나 결정된 모르죠. 바가 없다. 예, 거기 계신 분들은 얘기만 들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좀 더 리서치를 해보니까 일단 백신 접종에 관한 이야기들이 다 국내에서 백신을 접종한 사람에 해당하는 거다. 저처럼 외국에서 백신을 맞은 사람은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조성주 승. 네. 조성주 선생님 해외로 여름에 가실 수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맘먹으면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사실 저도 들었던 게 질병청에서 이런 걸 한 것도 이제 백신 접종률 높이기 위한 일종의 수단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겠네요. 장려를 하기 위해서.
근데 물론 뭐 외국에서 백신을 맞은 저로서는 좀 억울하기도 했지만 여기에도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효과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한 백신들을 위주로 접종한 것에 대해서는 자가격리 면제가 힘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 WHO가 시노팜을 사실상 지금 이번 주에 승인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것도 또 그 다음 단계가 있죠. 거쳐야 될 국가별로. 네. 게다가 외국에서 접종자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도 알 수 없고 접종을 했다는 증빙 자체가 쉽게 위조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럼요. 저 우리나라에서는 그 집에 메리아스 사놓은 것만 있어도 위조할 수 있어요. 저거. 그렇죠. 네. CDC 거. 네. 진짜 홀로그램이라도 하나 붙여주던가 이거. 네. 물론 그것도 위조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그래도 저건 수기로 위조를 할 수 있잖아요. 이거 수기로 위조 가능하죠. 사실 이 종이가 없어도 위조 가능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디자인 자체 그냥 어디서 해서 그냥 프린트해서 자기가 써도 되는 네. 수준의 디자인이기 때문에 네. 뭐 접종자 관리 시스템 자체가 허술하다는 건 저도 인정을 하기 때문에 미국이. 예. 네.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1년의 과정이 저에겐 심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해하는 거랑 14일 가만히 있는 거랑 얘기가 다르죠. 정말 해서는 안 된 나쁜 생각입니다만 작년에도 이런 나쁜 생각이 들지 않으셨나요? 네. 근데 이번엔 좀 달랐던 게 저는 항체도 있고 백신도 맞았고 검사 결과도 다 음성인데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의학적이나 과학적인 이유가 아니라 행정적인 이유로 이걸 하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면 견디기 힘들죠. 의미 없는 건 아닐까. 네. 근데 이제 의료계에 있는 친구 한 명이 저한테 돌파 감염이란 것도 있고 그렇죠. 항체, 검사, 백신 이것 중에 100% 확신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다. 마음을 추스려라. 네, 그렇죠. 하길래 저도 격리에 좀 더 힘을 내야겠다 했습니다. 안 그러면 진짜 이게 행정적인 이유 때문에 내가 2주 동안 이러고 있는 거라는 생각을 2주 동안 하고 있으면 진짜 화가 나긴 하겠네요. 하나 이해할 수 있는 건 격리에 힘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렇게 격리 생활을 버텨 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희망고문 외에도 좀 복병이 있었던 게 네. 이번에는 플레이스테이션을 빌리지 못해서 세상에 네, 심심하게 지냈습니다. 이중고예요? 모바일 게임을 한 30개 정도 다운받은 것 같아요. 아, 그거랑은 다른데 네. 안타깝네요. 그 외에 사실 진짜 힘들었던 거. 제가 격리하고 있는 집 앞에서 건물 공사를 하는데 이게 사람 미치게 하더라고요, 진짜. 사실 집 앞에서 공사를 해도 네. 내가 집에서 다른 일을 하고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여길 나갈 수 있다는 보장이 있으면 맞아요. 그렇게까지 괴롭진 않아요. 이게 그 해방촌 이태원 뭐 이 근처를 보시다 보면은 이게 그 구에서 하는 사업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담장 없는 마을이란 걸 하더라고요. 네. 그 지자체에서 많이들 하죠. 네. 몇 년 전부터. 제 바로 앞에서 담장을 부시는 거예요. 아, 담장이 그래서. 드릴로 막. 하루 종일 진짜 벽을 드릴로 뚫으시는데 이게 생활이 안 돼. 제가 너무 이제 힘들어가지고 스마트폰 앱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이걸 데시벨을 측정을 해봤어요. 시간은 많거든요. 근데 이게 시끄러운 식당 정도의 소음이라고 측정이 되더라고요. 네. 그게 이제 계속 나니까. 근데 이제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밖에서 활동을 한다면 그냥 이 시간에 좀 나가 있어도 되고. 그렇죠. 뭐 산책이라도 가고 이러면서 버텨볼 텐데 뭐 저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일주일 정도 이 소음을 들었더니 진짜 미칠 것 같았습니다. 심리적인 안정이 담보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네. 그 반대의 경우에는 제일 힘들죠. 네. 예. 그래서 이 좀 힘들었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저는 이 부분을 좀 궁금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용산구에는 차 선생님이 있었는가? 아 그렇죠. 실제로 그 일을 해보셨다는 분들도 연락이 오고 그랬었어요. 네. 예. 근데 이제 저는 이번에 용산구에서 격리를 통해서 정말 차 선생님이 얼마나 은혜로운 분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네. 첫날 용산구청에서 전화가 오셔서 격리에 필요한 물품 보내준다고 하길래 제가 물어봤어요. 이렇게 담당 공무원님 배정되나요? 기대를 갖고. 네. 그랬더니 이제 아직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럼 매일 통화를 해야 하나요? 그랬더니 그건 담당의 재량이고 사람에 따라 다 다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담당 공무원의 배정은 안 됐지만 네. 담당 공무원의 재량이다.
네. 그때 저는 정말 놀란 거죠. 이 매일 2번 전화를 해주시던 차 선생님의 온기가 네. 프로토콜에서 나온 게 아니라 진심이었구나. 할 필요 없는데 그냥 나를 배려해서 하신 거구나. 까도 미담. 네. 제가 아는 바로는 저도 몇 군데 지자체밖에 모르는데, 올 겨울 이후에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바뀐 지자체들이 좀 많이 있고. 네. 그건 사실 알 길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제가 담당 공무원분께 14일 동안 연락을 받은 게 딱 2번입니다. 한 번은 이제 자다가 모르고 앱에서 자가진단 안 했을 때 네. 문자로 자가진단 해주세요 이렇게 왔고, 제 자가격리 끝나기 2일 전에 자가격리 끝나기 전에 해제 전 마지막 코로나 검사 받으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때 이제 처음 통화했죠. 네. 그 외에 없었습니다. 이게 케어하는 스타일이 다르시구나. 네. 내가 최대한 상관을 안 하는 것이 자유방임형. 위한 일이다. 혹은 내가 최대한 관심과 사랑을 주는 것이 저희가 2주를 버틸 수 있게 하는 힘이 될 것이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 수도권의 확진자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생긴 변화는 아닐까 합니다. 네, 그럴 가능성이 가장 높겠죠. 그렇죠. 저도 이분들 워낙 바쁘시고 해외 입국자 관리라는 게 기존 업무에 얹혀지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전임자를 새로 뽑지 않았으니까요. 네네. 관리를 밀착해서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비난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기대를 했었다. 네. 그냥 기다렸다. 다만 이제 차 선생님이 정말 훌륭한 분이구나. 네, 차 선생님 대단한 사람이다. 네, 그립습니다. 네. 네, 이런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제 전날이 됐습니다. 그날이 어린이날이어서 오전밖에 선별진료소를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또 깜짝 놀라네요. 어린이날에도 선별진료소 했군요. 했습니다. 네. 무시무시합니다. 이게 제가 콘트라스트를 느낀 게 뭐냐면은 제가 아는 지인 중에 한 명이 그 어린이날 눈치 게임에 뛰어들었습니다. 뭔데요? 에버랜드에 간 거죠. 어이구. 가족끼리. 그 이제 눈치 게임이란 얘기가 많았거든요. 많았죠. 사람이 네.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생각보다 많진 않았고 이제 그 안에 줄을 서지 않도록 시스템을 잘 해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인터넷에 돌아다녔던 그 사진은 뭐예요? 그거는 입구만 그렇게 줄이 길었다고? 네네네. 그 안에 들어가면 또 좀 헐렁했대요. 왜냐면은 입구를 통제했군요, 한 줄로. 네네네. 네. 인터넷에 그 사진 돌아다니면 사람들도 엄청 욕하고 그랬거든요. 그쵸. 근데 어쨌든 이게 저한테는 어떤 콘트라스트요. 저는 어린이날에 선별진료소 가서 검사를 받고 있는데 저 친구는 에버랜드 갔구나. 그래도 저녁일이잖아요, 그래도. 그쵸. 먼저 담당자분께 전화를 드리고 선별진료소로 향했습니다. 가는 동안에 격리지역 이탈했다고 계속 뜨더라고요. 네, 그렇죠. 저는 이게 이 정도로 미세한 위치까지 잡아낸지 사실 몰랐어요. 대단한 기술. 네, 진짜 한 100m, 200m 갔더니 그때부터 이탈 계속 뜨더라고요. 일단 무시하고 다시 한번 유리해성 용산구청으로 향했습니다. 네. 8시 반쯤 도착했는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린이날이니까요. 네, 이게 너무 오버해서 일찍 왔네 하고 서가지고 유튜브 동영상 이제 헤드폰 끼고 보면서 있었는데 문득 고개를 들어보니까 제 뒤로 한 10여 팀이 서 있었습니다. 일바로 오셨던 거군요. 네네네. 대부분 해외 입국자인 것 같더라고요. 외국인 분들도 꽤 보이셨고 이날이 이제 굉장히 생생히 기억이 나는데 제가 그래도 코로나 검사에 대해서는 좀 경험자거든요. 네. 미국에서도 많이 받았고 이제 한국에서도 받았고 근데 이날이 제일 아팠습니다. 진짜 코를 깊숙이 저는 그 검사하는 그 도구가 눈으로 나오는 것 같았어요. 그죠? 그런 느낌 좀 들죠? 진짜 눈물이 막 펑 터지고 지금 너무 아파가지고 순간적으로 쪽팔리게 막 이런 소리를 낼 뻔했는데 그 의심이 듭니다. 네. 내가 사실은 코가 되게 큰가 봐. 꽤 가네 이거. 이제 끝나고 나오는데 이게 침인지 눈물인지 모르겠는데 막 마스크 안쪽이 막 범벅이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제대로 하면 그런 느낌을 받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용산구청에서 다시 격리장소로 걸어가는데 이때 유혹이 진짜 컸습니다. 가는 길에 편의점이라도 들을까. 민간인으로서 뭘 좀 하고 싶다. 네. 진짜 아무도 모를 텐데 음성 받고 백신 맞은 내가 편의점에서 바나나 우유 하나 산다고 뭐가 문제가 될까. 그렇죠.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왜 하필 바나나 우유냐 하면은 작년에 들으신 분들은 알고 계시죠. 제가 방에 있는 동안 TV를 꽤 봤는데 작년에 제가 사이먼 도미닉 광고 너무 나와서 역효과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네.
그 정도로 올해 많이 나왔던 광고가 주지훈 씨 나오는 바나나 우유 광고. 막 뭐 씻고 봐유 막 이러면서 요즘 그 우유 광고 많이 나와요. 그거 진짜 너무 많이 나는. 그래서 그거를 보면은 막 입에서 바나나 향이 느껴지는 것 같은. 몽롱한가 보군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유혹이라면 제가 격리하는 곳 근처에 이제 무슨 도나스라고 프랜차이즈 도나스 집이 있었어요. 네. 제가 격리를 끝내고 가는 시간이 되게 이른 시간이잖아요. 9시 조금 넘은 시간인데 근데 이제 매우 이른 시간에도 문을 열고 도나스를 엄청 열심히 만들고 계시더라고요. 잠시 멈춰서서 보는데 이거 그냥 뭐 하나만 사서 갈까. 당연히 그런 생각 들죠. 당연하죠. 왜냐면 나는 사실 백신도 맞았고 음성자고. 네. 물론 잘 참고 집에 돌아와서 마지막 남은 27시간의 격리를 다시 했습니다. 아, 그죠. 하루가 남았죠. 네. 그리고 격리가 끝나는 날, 뭐 저번에도 한번 해봤기 때문에 딱히 다른 일은 없었습니다. 이제 제가 사는 곳에서 도보로 5분 정도에 굉장히 유명한 피자집이 있었거든요. 아, 예. 매일 사람들이 줄 서서 먹는다고 하는데 격리 해제되자마자 거기 가서 피자 먹었습니다. 배달이 안 됐나 보네요. 네, 거긴 배달 안 됐던 것 같아요. 뭔가 악명 높은 격리 해제 피자. 네, 좋네요. 그리고 백신에 대해서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 결론에 가까운 부분인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저한테 백신 맞고 한국 들어왔다 그러면은 부럽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뭐 말씀도 해주시겠습니다만 저는 기본적으로 부럽다고 생각한다는 건 내가 뉴스에 잘 휘둘리는 사람, 겁을 많이 먹는 사람이라는 인증은 아닐까 하고 스스로를 다독일 때가 있어요. 삶이 갑자기 우왕 달라진 거 아니거든요. 개인의 입장에서는. 네. 부러워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럴 수는 있죠. 내가 언제 감염될지 모르는 스트레스를 계속 오랫동안 안고 계셨던 분이라면은 그 스트레스에서 해방될 수는 있죠. 물론 그런데 만약에 그 스트레스를 잘 다독이고 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부러워할 일도 없을 거라는 생각이 나요. 여튼. 근데 저는 사실 이게 미국에서 만약에 제가 백신을 맞고 온 입장에서 이걸 들으면은 가끔 좀 안타깝게 느껴지기도 해요. 어떤 게 그렇습니까? 제가 이 원고를 준비하면서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를 비교해봤는데 미국은 58만 명 넘어서 이제 60만 명에 가까워 가고 있습니다. 네. 한국은 2,000명이 안 돼요. 인구 비례를 한다 해도 말이 안 되는 수치입니다. 그런데 백신 빨리 맞은 걸 부러워한다고 하니까 저로서는 사실 좀 이상하게 들렸던 거죠. 왜냐하면 미국인은 500명 중에 1명이 이 병으로 죽었잖아요. 네. 500명에 1명이면 청취자 여러분 동네에 사람 몇 명 알고 계세요? 한 달이 건너면 사망자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 휴대폰 열어서 자기 카카오톡 목록 500명 넘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걸로 죽은 거예요. 네. 저도 사실 이거에 대해서 확 느낀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작년에 친구랑 밥을 먹으면서 이 얘기를 했었나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제 친구가 다니는 회사에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 2명이 일주일 전까지 뭐 그냥 즐겁게 서로 얘기하던 사람 2명이 그냥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그렇습니까? 근데 이게 저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죠. 근데 제 친구의 친구,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한 달이 건너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한 달이 건너 아는 사람이 사망을 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피부에 너무 와닿더라고요. 이게 코로나구나. 그리고 나서 작년 12월 저도 걸렸던 때나 이런 때 이제 뭐 그때를 생각해 보면은 제 주위에도 정말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미국에 살다 보면은 코로나가 정말 실체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저는 한국으로 온 건데 그래서 제가 백신을 맞은 거를 부러워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뭐라 그래야 될까? 부러워한다는 게 신뢰가 될 수 있죠. 그 신뢰라기보다는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줄초상이 난 집안의 자식이 백신 맞았다고 와 너네 집안 부럽다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비슷한 맥락. 락다운이 풀렸다거나 뭐 백신이 접종률이 높다거나 이런 걸 부러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높은 확률로 지인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을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네. 말도 안 되는 재난을 뚫고 미국인들은 살아남은 거거든요. 네. 그 사람들한테 무슨 좋은 일이 생긴들 부럽단 말은 예의가 아니네요. 네. 사실 정말 주변에 보면은 한인분들도 정말 안타까운 사연들 많아요. 예를 들면은 미국에서는 코로나로 사망하면 제대로 장례도 못 치르는 경우도 많았고 임종은 당연히 못 지키는 경우도 많았고 그 감염 위험 때문에 병원에도 못 가는 경우도 많고 그런 되게 안타까운 일들이 정말 제 주변에도 있었어요. 망자를 확진 이후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못 만나잖아요. 네. 네.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데 한국은 그걸 상대적으로 덜 겪었고 그래서 단지 백신 하나나 이런 걸로 부러워하실 필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한국 방역 당국과 의료진들의 마음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한국은 사실상 실체가 없어요. 네. 99.9%의 국민에게 코로나19가 실체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두려움도 현실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백신 맞지 말고 죽어라, 백신 맞으면 죽어라, 백신 맞고 죽어라 이런 아무 소리나 할 수 있는 언론이 더 판을 칠 수 있는 거기도 하다고 생각해요. 역설적으로. 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실체 있는 두려움을 좀 가지는 게 좋은데 그게 없으니까 전파하기도 힘들거든요. 네. 방역당국의 입장에서도. 사실 제 입장에서도 간접적으로도 주변에 누군가가 코로나에 확진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코로나는 구경도 해본 적이 없는데 왜 이렇게 백신들 맞으라고 난리야 라는 스토리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미국이랑은 너무 달라가지고 참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미국 상황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이제 제가 XSFM에서 이야기를 풀면서 항상 결론이 비슷해서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할 때도 있는데 네. 어쨌든 백신에 관한 사항은 지금 미국이 한국보다는 뭐 앞서 있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항을 먼저 맞이하고 있는 건 맞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지금 미국이 한국의 미래처럼 느껴지는 몇 가지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접종률을 높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 사회가 지금까지 코로나 방역에 협조해왔던 이런 레벨을 보면은 미국보다는 훨씬 더 접종률을 높이는 게 수월할 거라고 생각은 해요. 외국에서 한국 시민들을 봤을 때는 왠지 100이면 100 다 백신 접종 받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지금 보수 언론들은 그 백신 접종률을 낮추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정도의 상황이에요. 아마 보수 언론도 그게 두려운가 봐요. 백신 접종률 너무 높아가지고 지금 이번 주에 대통령이 얘기한 대로 집단 면역이 더 빨리 형성되면 어떡하지? 지금 11월보다 빨리 형성될 거라고 지금 얘기를 했죠, 대통령이. 근데 실제로 지금 체감하는 건 어떠십니까, 청취자 여러분? 어버이날 시즌에 어른들 좀 만났죠? 안 맞는다는 양반들 있죠? 안 맞는다고 본인이 마음으로 결정했는데 하루 보러 간 자식이 그거 어떻게 말려요? 그런 어르신들 꽤 많은 걸로 알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도 지금 상황이 백신이 남아도는 곳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뭐 남아도는 것까진 모르겠는데 제가 최근에 들었던 얘기는 뭐냐면은 캘리포니아에서도 예약이 굉장히 쉬워졌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지금 예약 들어오는 수준이 좀 많이 줄어들었고 그 백신 접종률이 증가하는 추세가 둔화됐다는 기사까지 봤어요. 미국이. 네. 슬슬. 아마 제 기억에 3월이었나? 그때 4월 초였나에 하루에 340만 명이 접종을 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최고 수의 접종자 수였다고 들었거든요. 인구 1%가 좀 넘네요. 네, 하루 만에.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물론 많이 사람들이 맞아서기도 하지만 200만 명대로 떨어졌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내려가는 수치고. 근데 제가 듣기로는 CDC나 미국 정부도 지금부터가 진짜 진실의 순간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게 이미 적극적으로 백신을 맞기로 한 사람들은 이미 웬만큼 맞았다고 봐야 하고 이제부터는 백신 맞는 걸 꺼리는 사람들을 어떻게 맞춰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고심을 할 때가 왔다고들 얘기를 하거든요.
미국이 어떤 잘못을 했느냐와 무관하게 미국의 시민들은 그 잘못을 하고서라도 집단 면역을 이뤄야 될 텐데 현재까지 전문가들의 예측은 집단 면역은 미국에선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 이 결론을 이야기 드리는 이유는 한국이 아마 8, 9월쯤에 이 상황을 겪을 거예요. 백신을 더 맞아야 되는데 당연히 맞으셔야 될 분들이 집에 처박혀서 안 나오는 상황. 네. 근데 미국은 또 이런 게 또 뿌리가 깊습니다. 그 현대의학을 믿지 않는 풍토가 있는 커뮤니티가 되게 많죠. 네. 특히나 인종별 구분이 좀 그게 심하고 그래서 뭐 지역별 뉴스에 다 이거 나옵니다. 인종별로 누가 덜 맞았고 누가 많이 맞았고 아시안, 네이티브 아메리칸 이런 사람들 많이 맞고 라틴계, 아프리칸 아메리칸 잘 안 맞고 뭐 이런 얘기들. 근데 문제는 비율이 너무 크니까 안 맞는. 지역별로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제가 저번에도 한번 뭐 얘기하다가 이 책을 언급했는데 조성주 소장님이 소개해주신 힐빌리의 노래. 네. 보면은 이제 그런 이제 시골에 가까운 커뮤니티들은 의학에 대해서 좀 불신이 있거든요. 얼마 전에 제가 밥을 먹으면서 얘기했는데 그 기독교 원리주의자에 가까운 커뮤니티. 네. 여기서 많이 얘기하는 뭐 베리칩 이런 거 있잖아요. 666 베리칩. 네네네. 이제 이런 바이러스나 뭐 백신이나 이런 게 인류를 통제하는 데 쓰일 거다라는 주장. 네. 그런 분들은 지금 너무 신나서 미칠 지경이죠. 근데 제가 궁금한 게 그런 분들은 지금 장이 열렸는데 요즘에 안 보이시더라고요. 한국에선. 밖에는 안 나오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많은 분이 그분들이 이제 비대면으로 활동을 옮기셨을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네. 네. 저는 이제 그분들 나오는 포인트를 몇 군데 외우고 있는 데가 있었는데 거기 없더라고요. 그분들이 지금 너무 신나서 미칠 지경인데 사실 그분들의 원조는 미국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이제 접종률을 높이는 것이 가장 큰 화두가 되는 시기가 왔고 심지어는 이제 파우치 박사가 나와서 70% 이상의 완전 높은 수준의 집단 면역은 현실적으로 우린 포기하기로 했다라는 선언을 했습니다. 백신이 남아도는 나라에서.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정부 차원 말고도 사설 기관, 뭐 회사, 학교 이런 데서도 이제 노력을 하고 있어요. 뭐 제가 근무하는 회사만 해도 백신 맞은 거 인증하면 $100 준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볍게 선물을 줄 때 미국에는 무조건 아마존 기프트 카드 주거든요. 아, 문상 같은 거군요. 그 동네에. 그쵸. 네. 아마존 기프트 카드 $100 준다. 그래서 이제 제 직장 동료들도 대부분 다 맞았어요. 인증을 하고. 그리고 이제 백신 맞는 사람한테는 이제 아무래도 증상이 있으면 힘들 수 있으니까 네. 하루 이틀 정도 공짜로 휴가를 준다. 네, 백신 휴식은 우리나라도 많은 곳들이 보장하고 있죠. 네네. 네. 뭐 제가 최근에 본 기사에는 이제 감염의 위험이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교육기관이잖아요. 특히 이제 미국에서는 대학생들이 기숙사에서 학교를 다니는 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심지어는 뭐 어떤 학교들은 1, 2학년 때는 의무적으로 기숙사에 살라는 곳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관학교처럼요? 네네, 그쵸. 이게 이런 기숙사에 사는 것 자체도 대학 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는 감염에 대한 위험성이 엄청나게 높은 거죠, 사실. 그럴 테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백신을 맞는 사람한테는 기숙사비를 면제해준다거나, 아니면 진짜 그냥 $1,000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대학들도 나왔다는 기사가 났더라고요. 대학한테도 그게 유익하다는 계산이겠죠. 네네네.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각고의 노력을 펼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한국에서도 앞으로 반드시 필요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인류가 처음 맞는 숙제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인류가 처음 맞는 숙제 같네요. 네. 서로 의견이 다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설득해서 어쨌든 데려가야 되는. 맞습니다. 네. 옛날엔 이런 거 설득 안 했어요. 시켰죠. 하라고 했어요. 그쵸. 네. 근데 이제 옛날식으로 하면은 예비군 가면 백신 맞아주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과학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게 실로 쉽고 간단하게 누군가에게 표가 돼서 돌아온다는 걸 눈치챈 뒤부터 지금 이게 이 모양이 꼴로 좀 변한 게 있는데 확실히 좀 어제와 오늘을 통해서 미국과 한국의 맥락차 하나만큼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미국은 한국 정부가 봤던 대로 먼저 백신의 실험 대상이 자처해서 된 20세기로 말하면 후진국형 정책을 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국민들은 백신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지켜보고
수준의 문제가 없음을 파악하고 천천히 접근을 한 한국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좀 다른 이유로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참고하는데 의미가 더 있습니다. 이리로 갔든 저리로 갔든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 한국에도 있다 보니 우리는 8, 9월에 필요한 백신이 맞아야 되는 사람들을 찾아가지 못하는 상황을 맞을 가능성이 좀 높겠네요. 네. 네. 유도하는 일도 많이 해야 되겠다. 네. 포털 안 망하나요? 그런 그리고 결론을 저는 해서 안타깝습니다. 한 가지 더 첨언하자면은 네. 보통 지금 여기에 되게 느슨하고 포용적인 백신 정책을 하는 이유도 소외계층을 끌어들이기 위해서잖아요. 한국도 분명히 그런 정책이 필요한 단계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을 겨울이 되면 그렇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네. 와.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틀린 문장을 봐서요. 뭔데요? 빌 게이츠가 모두에게 베리칩을 심으려고 코비드19를 계획했어요. 빌 게이츠 선생님이 몇 달 전에 제발 그런 메시지 자기한테 그만 보내라고 그런 얘기 하신 적 있는 걸로 알아요. 안 그래도 지금 심란하실 텐데. 그러니까 말이에요. 소송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요새 그 실리콘밸리 트렌드라고는 하는데. 백신에 대한 한국 사람들은 미리 알아보면 좋을 이야기. 미국 바깥의 사람들은 짜증나는 이야기. 미국 안에 계신 분들은 여러분의 이야기. 짜증만 내기에는 중요한 이야기가 많네요. 네. 네. 참고가 좀 됐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좀 들려주십시오. 나성이는 곧 또 만나겠습니다. 아직 나성 안 가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XSFM입니다. Bluetooth, headphone, speaker, Sony, Monster, wireless. Join the freedom. Access Mall. JJL. Speaker. Charge 3. Bluetooth. Speaker. Go. Clarity. HDBT. Headphone. Bluetooth. Sony, Monster, JBL. Meet the speaker. Join the freedom. Access Mall. 면역 과민 반응 개선용 건강기능식품 알렉스. 면역 과민 반응 개선 기능으로 국내 최초 식약처 개별 인정을 받았습니다. 써보신 분들의 반응을 알아보세요. 나성인 시간 다른 소소한 이야기로 또 만나겠고요. 의사소통입니다. 금주의 의사소통. xsfm25@gmail.com을 통해서 박인혜 씨께서 해외라서 국내 소식을 언론사 메인으로만 종종 보는 요즘입니다. 포털 안 보시고 언론사 보시나 봐요. 네. 얼마 전에 군장병 급식비를 올린다는 기사가 사진하고 올라와 있길래 또 누가 사진 올려서 난리가 났었구만 정도로 생각하고 클릭도 안 했었습니다. 오늘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디지털 소원 수리 기사를 클릭해보고 나서 궁금해진 나머지 무슨 일이었는지 그 기사를 다시 보게 됐네요. 그렇죠. 병사들이 폰을 이제 갖게 되고 인터넷을 쓸 수 있게 된 다음부터 다른 대신 전해드립니다도 아닌, 다른 대나무 숲도 아닌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같은 게 생겼죠? 네. 특히나 육군훈련소에 가 있는 훈련병들은 병사이기도 하지만 국가 서비스의 가장 날카로운 소비자죠. 네. 왜냐하면 방금까지 민간인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제가 가진 군대에 대한 인상은 이런 일 생기면 신고자를 색출해서 해당 부대 지휘관 문책하고 얼토당토하는 방법을 해결책이라고 기사에 낸 후 실제로는 장병들 생활을 더 어렵게 만드는 건데 그럼요. 윤세민 예비역 병장도 저도 다 그런 경험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행보관님이 우리한테 하소연하고 초원술이 조금만 쓰면 안 되니? 나한테 그렇죠. 와서 말하고 이러면서 장교들은 애템 하고서 그냥 지나가 버리고. 아니 똑같이 못되게 군 사람이 읽는데 그걸 뭐하러 써요. 옛날엔 그랬어요. 해결 방안 발표한 걸 보니 신고했던 격리장병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더 많이 보장하고 격리생활 개선을 위해 아예 중대 단위로 휴가를 보낸다니요. 거기에 진짜로 급식 개선을 위한 방안도 미미하지만 구체적으로 언급돼 있고, 그쵸. 이제 지금 비용도 올라간 게 지금 이번 주에 보도가 됐어요. 짜장 소스나 PX 도우미 같은 아이디어는 아무리 봐도 장병들한테 직접 듣지 않고서는 나오지 않았을 아이디어 같은데 군대가 대체 뭘 한 건가요?
거기에 신고도 안 들어온 아침 급식률 저하 문제를 먼저 들고 나와 해결책을 내놓질 않나. 활용점정은 마지막입니다. 휴대전화 사용을 허가하니 소셜로 불만이 터져나오는 게 당연한데 병사들의 인권 보장을 위해 다소의 혼란을 감수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라고요. 아예 익명신고 가능한 어플을 만들겠다고 발표한 데에서 극심한 혼란을 느끼고 어쩔 수 없이 메일 앱을 열었습니다. 박인혜 씨는 세상이 이렇게 갑자기 변하는 게 답답한 거예요. 나만 두고. 이게 실제로 요즘에 중요한 트렌드예요. 나쁜 일이 좀 있어도 원래대로를 선호해요, 사람들은. 근데 갑자기 이렇게 벼락같이 좋아지면 좀 해괴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발표된 내용을 보면 군대가 소원 수리에 부족한데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가 있어서 이런 상황이 알려져서 다행이다. 지금 있는 한에서 최대한 고쳐보고 기재부랑 얘기해서 급직 예산도 더 따보겠다라는 말로 읽힙니다. 그리고 링크를 주신 것은 이제 국방장관의 사과문에 대한 얘기였어요. 네. 국방장관이 실제로 이렇게 사과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국방장관이 있었던가요? 이게 정말 대한민국 군대 맞나요? 어떻게 했길래 군대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나요? 저희가 이 국산 전투기 얘기할 때도 스킵을 했습니다만 지난 몇 년 사이에 어찌 보면 가장 크게 변했고 발전한 게 한국은 국방입니다. 국방을 이야기할 때는 지금 모병제, 징병제 아니면은 사실 그냥 건강한 논의만 하고 지나가면 되고 포털이 사람들한테 먹이로 던져주고 그럴 이유가 없는 여성의 징병 이런 문제. 네. 선정적인 이슈로만 자꾸 이야기가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이 긍정적인 변화의 독특한 점은 이렇습니다. 좋게 변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적용돼서 그렇게 첫 경험을 하는 사람들은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냥 있는 삶이죠. 그렇죠. 네. 이게 옛날엔 안 됐대. 정말? 네. 아니 학교에서 구타를 안 당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옛날엔 선생님이 당구 큐대를 들고 다녔대. 그리고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요. 아직도 나쁘겠지라고 생각했다가 박인혜 씨처럼 충격받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이런 류의 변화가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제일 적확한 방법을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참여연대나 민변의 논평을 검색해보세요. 참여연대나 민변의 논평을 검색한 다음에 거기에 붙여서 긍정적 혹은 환영이란 단어를 붙이시죠? 그러면 신세계가 펼쳐집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해왔는지가 시간순으로 보입니다. 괜찮은 팁이네요. 특히나 인권에 있어서요. 네. 이거에서 제가 이제 인상 깊었던 거는, 네. 이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가 이제 원래는 페이스북 페이지로 가장 유명했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인스타그램도 있고 그런데, 이 사건 때문에 이 운영자는 언론에 인터뷰도 다니고 그랬었어요. 네. 근데 이 운영자가 2020년 2월 26일 날 올린 게시물인데, 아침에 라면 끓이고 있는데 우리 집으로 국방부 수사관이 찾아옴. 저번에 올린 7사단 격리장병들에 대한 부실한 배식 게시물에 대해서 조사하고 싶다고. 국방부에서 주시하고 있는 듯. 도와달라. 그렇죠. 그거를 우리가 조사하겠다고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렇죠. 여기에 가장 인상적인 댓글은 이겁니다. 군 기밀 누설이랍시고 사진 찍어 올린 놈 처벌하겠지. 이게 이제 박인혜 씨와 많은 군대를 미리 갔다 온 사람들의 인식이었던 거죠. 저거 분명 색출하려고 찾아온 거다. 그죠. 근데 도와달라고 온 거죠. 그렇죠. 플러스 잘못했다고. 네, 수사하겠다고. 이게 모르겠습니다. 누가 잘했는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외부에 있는 군인권센터 같은 곳도 잘했을 것이고 네. 그전에 문제를 많이 경험했던 장병들이나 장병 가족들 그 외의 시민단체들도 잘했을 것이고 정부도 잘했고 국방부도 잘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알려줘야 될 것 같다는 겁니다. 오늘은 백신 얘기를 했으니까 이렇게 마무리를 하죠. 5월 12일자 한국일보 사설입니다. 제목 고령층 백신 기피 유인책 확대와 설득으로 풀어야가 제목입니다. 마지막 문단만 소개해드리죠. 성인 인구 58%가 백신을 접종받은 미국에서 신규 확진자가 11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고 40대 이상 성인들이 최소 1회 백신 접종을 마친 영국의 경우 다음 주부터 학교에서 학생에게 마스크를 쓰지 않도록 하는 등 일상으로의 회복이 가시화되고 있다. 접종 대상자들도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현혹되지 말고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책이 백신 접종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이걸 어떻게 표현할지에 대해서 방송 언어는 단어를 고르는 게 참 힘든 일이니까 네.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토 나온다고 할까? 역겹다고 할까? 하다가 그냥 사례를 알려드리려고요. 한국일보의 최근 기사 제목들입니다. 4월 7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혈전 부작용 의혹 정말인가 불안한 지구촌. 4월 1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어찌하오리까 계속되는 혈전 논란에 각국 냉대. 4월 15일 화이자 모더나 없는 한국 판단착오로 백신 절벽 부딪혔다. 3월 25일 정부의 코로나 백신 부작용 발표 못 믿겠다 49% 믿겠다 46%. 손발이 안 맞았네요. 이런 거잖아요. 어떤 사람을 폭행했어요. 꾸준히. 그리고는 딴 데다 대고서 치료 안 해준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도 같은 사람인 거잖아요. 이거. 네. 도덕성의 수준이 낮기로는 끝판왕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언론의 행태는. 커뮤니티라는 게 그래요. 이렇게 저 한국일보처럼 큰 잘못을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고 다니죠? 그럼 딴 사람이 치워줘야 됩니다. 우리 할머니의 명언이죠. 어지르는 놈 따로 있고 치우는 놈 따로 있다. 특히나 해외에 계신 여러분들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백신 맞은 경험이나 본인에게 좋은 일이 생긴 거잖아요. 이제 멀리 살고 계신 분들한테 좀 알려주세요. 지구촌의 이웃들에게. 그러게요. 뭐 먼저 맞아본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요즘이 뭐 옛날처럼 국제전화로 전화 통화하는 시대도 아니고. 네, 그 질병관리청이 지금 화색이 도는 것이 이번 주 들어서 어르신들의 백신 접종률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네. 점점 줄어드는 게 맞는데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죠. 어버이날에 자식들이 열심히 영업한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언론의 잘못을 시민들이 지금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숟가락씩 거드실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요. 후기를 보내주신 분에게는 커피비노에서 더치커피 그리고 29데이즈에서 샤무드 파우치를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후기를 보내주시는 통로는 네. 저희 XSFM25 gmail.com으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네. 해시태그를 달아서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에 남겨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이 시간에 새로운 코너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아직 제목도 안 정해졌고 아무것도 안 정해졌습니다. 음악 정하셨나요? 좀 봐야 됩니다. 음악은 지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이 시간에 안 정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들으실 토요일 아침에 정할지도 몰라요. 아직 제로 베이스예요. 새로운 코너로 인사드리죠. 새로운 코너의 파일럿 시간으로 인사드리죠. 토요일 순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 412회 금요일 순서였습니다. 윤세민 에디터하고 유승민 PD였어요.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I, D, W, K